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없는 게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곧 이자 연체가 시작될 분들이라서 어차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을 해도 신용카드를 못 쓰고 안 해도 신용카드를 못 쓰는데 이걸 가지고 개인회생의 단점이라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생계비가 상담을 받으시면 이 돈으로는 못 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개인회생을 안 해도 어차피 급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고 매달 이자를 내야 되고 카드값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돈이나 개인회생을 해서 최저생계비로 쓰게 되는 돈이라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했을 때는 그 나머지 이자들,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을 생각한다면 생계비가 조금 적다라는 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급여가 압류가 되면 회사가 제3채무자라 그래서 회사에게 통지가 가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급여 통장 자체를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해서 회사에서 꼭 무조건 알게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개인회생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겠죠. 아니요, 급여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급여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대부분은 다 압류가 돼서 본인은 못 쓰겠죠. 개인회생을 했을 때는 통장은 당연히 계속 쓸 수 있고요. 압류가 됐다고 해도 다른 통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서류 준비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의뢰인분께서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빌려간 돈을 국가에서 깎아준다고 하는데 아무 서류도 없이 깎아줘 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빚을 깎아주는 원인을 확인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하되 저희가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휴대폰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잘 없어요. 휴대폰도 사실 대부분 할부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휴대폰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법원에서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휴대폰 요금만 잘 내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개인회생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비교한다면 개인회생이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을 했을 때 장점이 훨씬 많다는 거죠. 신용카드 같은 거는 개인회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못 쓰는 건 똑같아요. 대신에 추심전화 같은 것들을 받지 않게 되니까 본인의 삶이 훨씬 더 평화로워지겠죠.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안 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쌓여요. 그 이자는 언젠가는 다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자가 실컷 쌓인 다음에 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개인회생을 해서 원금도 탕감받고 하는 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본인에게 유리할 거라고 봐요. 또 휴대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회생을 안 해서 모든 재산이 다 압류되고 휴대폰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조치를 해서 휴대폰도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연체가 되고 있다면 굳이 그 연체 이자를 다 낼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껏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될 수 있는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도망을 간다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여러분들에 드리는 혜택이라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능한 선에서 빚을 갚고 국가도 가능한 선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게 드리는 국가에서 시혜적인 혜택이에요. 개인회생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금도 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많은 이익을 주셨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현재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다거나 하던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분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드리는 혜택입니다. 금융기관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금융기관에서는 손해가 나고 여러분한테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금융기관이 무조건 손해인 건 아니에요. 일정액이라도 돈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을 회생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면 금융기관들도 나중에 긴 시간을 봤을 때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방어막을 드리는 거예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다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개인회생은 숨고르기다. 여러분들에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시 달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네? 아니요,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그냥 모든 게 훨씬 더 힘드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훨씬 더 힘드네. 잘하고 있어.